자, 수능이 처음 나온 게 한 20년 됐어요. 수능이라는 말을 쓰면서 출제가 되는 게 저는 학력고사였거든. 근데 학력고사였던 게 수능으로 바뀌면서 수능 출제 매뉴얼이라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출제 매뉴얼이라는 걸 보면 수능 문제는요 4가지 카테고리로 문제를 해요. 수리 계산 능력, 이해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하고 또 하나를 까먹었네. 추론 능력. 이렇게 4가지로 문제가 출제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틀은요, 수능 문제는 이 4가지 문제로 내요. 그래서 수리 계산, 개념 이해 능력. 이거 2개는 쉬워요.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 2가지가 뭐야?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전 문제는 거의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으로 주어진 문제가 되겠네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이거 어떻게 보면 개념 이해 능력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이거 풀면서 이걸 미적에 이루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봤던 거야. 근데 얘는 공통범위의 문제잖아. 그래서 철저하게 수원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각 A가 90도보다 큰 둔각인 삼각형이 있는데 AB 대 AC의 B가 어떻게 되는데 루트 2 대 1이라고 돼 있지, 그치? 그리고 A에서 BC에 수선을 내려서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H라고 하고 요 길이가 2라고 주어졌네,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게 뭐예요?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것만으로는 구하기가 힘들고요. 조건 하나 더 주어진 게 외접원의 넓이가 파이 r제곱이 50파이라고 주어져서 r제곱은 50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5루트 2라고 주어진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식 하나, 저기서 식 하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사인 법칙에 의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합니까? 요각을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분의 BC의 길이는 2 곱하기 R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R이 얼마나 그랬어요? 5루트 2니까 얘가 10루트 2가 됐다, 그치? 그럼 얘를 사인 세타에 관해서 정리하면 사인 세타는 10루트 2분의 BC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그치? 여기서 식 하나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식을 쓸 수가 있을까? 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요, 이 넓이를 구할 때 우리 사인 세타가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2k 곱하기 사인 세타로 구해도 되고요. 여기가 직각이니까요. 이 삼각형 2개의 넓이를 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가 루트 2k이고 여기가 2면 요 길이 뭐라고 넣을 수 있어?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의 루트 2k 제곱 빼기 4라고 넣을 수 있겠다. 그치?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루트 k 제곱 빼기 4라고 넣을 수가 있겠네. 그렇지? 예. 그런 다음에 그럼 이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둘이 더해도 되지, 그치? 그래서 그걸 계산하니까 2분의 1에 2 곱하고 이거니까 루트 2k 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루트 k 제곱 마이너스 4.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예. 그런데 BC의 길이가 얼마야? BC의 길이가 얘가 BC의 길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BC의 길이하고 같겠다, 그치? 그럼 요 식에서는 BC가 10루트 2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요 위의 식에서 BC의 길이가 이거 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겠네, 그죠? 그럼 루트 2를 없애고 나면은요 2분의 1 k 제곱이 10이 돼서 k 제곱은 20이 돼야 되겠다. 근데 k 제곱이 20이면요 이거 집어넣으면 여기가 어떻게 돼? 루트 36. 그래서 이 길이는 6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배점이 얼마였지? 3점이었던 것 같은데 4점이구나.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좀 어떻게 보면 난이도는 높지 않아. 여러분이 좀 미로 찾기를 하다 보면 미로 찾기 뭔지 알죠? 야, 쥐가 미로를 어떻게 찾아? 가보죠. 막혔으면 되돌아와서 다른 길로 가죠. 그치? 근데 머리가 좀 IQ가 좋은지는 어떻게? 한 번 들어가서 막혔던 길은 다시 안 가지. 근데 쥐가 IQ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 갔던 길을 또 가고 이쪽도 또 가고 이쪽도 또 갔다가 새로운 길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미로 찾기를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이 문제에 최단 거리가 있는데 그걸 바로 찾아가기 쉽지 않아. 이쪽으로 하면 아닌데? 그럼 글로 가지 말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10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는 몇 번 한다 그랬죠? 선생님 12번 한다 그랬죠? 12번. 자, 12번 문제는 여러분이 시간이 좀 주어지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얘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역적 정의가 주어진 발견 추론 문제야. 연역적 정의라는 게 뭐냐면 수학적 기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의를 하는 거야. 얘는 많이 본 정의긴 해. BN이라는 수열을 이렇게 정의했단 말이지. 얘를 갖다 K에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1.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2. 3 집어넣으면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띵띵띵띵 AN까지 합인데 짝수학은 마이너스가 붙고요. 홀수학은 플러스가 붙는 요런 합형태가 BN이라고 주어진 게 되겠다. 그치? 그런 다음에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차도 안 가르쳐주고 첫 항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예. 근데 조건이 P2가 마이너스 1에 그럼 P2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A1 빼기 A2잖아. 그게 마이너스 1에. 근데 A1 빼기 A2는요. 얘가 등차 수열이면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D 아니야? A1에서 A2를 빼네요. 그래서 여기서 공차 D는 2다. 수열 AN의 공차가 2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B3 더하기 B4가 있습니다. B3는요, A1 빼기 A2 더하기 A3. 그 다음에 B7은 A1 빼기 A2 더하기 A3 빼기 A4 더하기 A3 빼기 A6 더하기 A7. 그런데 얘가요, 둘이 더하래.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둘이 더하면 2배 A1 빼기 A2 더하기 A3 빼기 A4 더하기 A5 빼기 A6 더하기 A7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지금 얘는 선생님 발견 추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 딱 어떤 그 가야 될 길이 딱 보여져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그냥 해보면서 규칙성을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에 요건 좀 전에 뭐였지? 똑같잖아. 이건 마이너스 T죠. 그래서 그리고 A3는 그냥 두고 얘는 뭐야? A5 빼기 A4가 되니까 플러스 T가 되고 얘도 플러스 T가 되고 그지? 근데 그게 얼마라고 돼 있어요? 그게 0이라고 돼 있어. 그런데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1이 플러스 D. 이거 없어지네 이렇게. 그럼 2배 A3가 0이니까 얘는 3항이 0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이 등차 수열은요 3항이 0이고요 공차는 2인 거야. 그렇잖아. 야, 그럼 모든 항을 구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야, 3항이 A1, A2, A3, A4, A5 이렇게 주어지는데 얘가 0이고 공차는 2니까 얘는 2고 4고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치? 이 수열은 이렇게 생긴 거네요. 예. 그렇게까지 알았다면 구하라는 게 수열 BN에 1항부터 9항까지 하면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근데 걔는요 쉽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 예. 구하라는 게 뭐냐면 B1, B2, B3, B4, B5, B6, B7 여기서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B1은 어떻게 돼? 좀 전에 구해봤죠. A1, A2, A3, A4, A5,
A6, A7, A8, A9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6, 8, 10, 12잖아요. 이거 구할 수 있겠지? B1은 A1만 더한 거고, 그치? B2는 A1 더하기 A2니까, B2는요, A1 빼기 A2지, 그치? A1 빼기 A2가 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B3는 마이너스 4 더하기 2 빼기 0이 되는 거고, B4는 마이너스 4 더하기 2 빼기 0 더하기 4는 빼는 거잖아. 참, 헷갈려.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구해갖고 계산할 수 있었겠네요. 예, 발견 추론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내가 13번을 풀기로 했나? 13번이 야, 넓이가 같다는 문제지 이거. 야, 우리 쌤에서 이런 문제를 풀었었어. 어떤 문제를 풀었었냐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넓이 대 요 넓이의 비가 1대 2다. 셀에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럼 이거 이렇게 자르면 이차함수는 좌우가 똑같으니까 이 넓이 같으니까 이 넓이가 같다는 소리야. 그럼 이 넓이 둘이 같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적분은 0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여기 주어진 문제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프가. 예. 자, x가 0보다 작을 땐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얘를 0이라고 놓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은 0이 되니까 얘가 0이 되니까군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요.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여기까지. 그리고 0보다 클 땐 이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요. 얘를 0이라고 놓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 0이 되세요. x값이 1, 얘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7이었으면 얘는 1 뿔마 루트 7이 0이 되는 값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 1을 기준으로요. 여기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얘는 1을 기준으로 대칭인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는 x의 부호를 바꿔주면 똑같아지는 그래프야. 서로 y축 대칭인 그래프야. 이 두 그래프가 서로 y축 대칭인 그래프라고. 예. 그런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선분 PQ,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데 요 넓이를 A라고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K값이 4보다 크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 4보다 큰 K값이니까 여기가요. 여기쯤에 4가 있거든. 4보다 큰 K값은 요쪽에 있겠다. 그랬을 때 이 그래프 X축 X는 K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A가 B의 2배래요. 야, 이 넓이가 이 넓이의 2배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걸 반으로 잘라서 이 넓이가 같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적분은 0이 되겠네. 그지? 야, 이 두 넓이가 같아야 되는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여기가 K니까 K까지 0보다 클 때의 함수 요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 dx는 0이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의 정적분이 0이 되는 K값. K는 4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이거 풀면 3차 방정식이 나올 텐데요. 이 3차 방정식의 세근 중에 4보다 큰 K값을 찾아오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보면 본 적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쌤에서 봤던 문제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제된 유형에서 좀 벗어난 스타일. 원리에서 출발해서 가야 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이게 좀 어려웠죠? 14번 문제가. 예, 14번 문제가 좀 어려웠네. 자, 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에서 출제된 문제죠. 그죠? 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수함수가 있다. y는 2x제곱. 예. y는 2x제곱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y는 x가 나와 중간에. 이렇게 y는 x가 나와. 요 뒤에 요 위에 요거 위에 두 점 AN, BN을 잡았을 때 AN, BN의 기울기가 3이래요. 그럼 여기 점 하나 하고 여기 점 하나를 잡아서 요걸 AN, 요걸 BN이라고 그러면 요 선분의 기울기가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AN의 좌표를 AN, 2의 AN, BN의 좌표를 BN, 2의 BN 이라고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야. y는 2x제곱 위에 섬이니까요. 예. 그런 다음에 조건 두 개가요. 기울기가 3이라고 그랬어. 그럼 얘를 식으로 만들래. 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는요. bn 빼기 an분의 2의 b의 n제곱 빼기 2의 an. 여기 3이라고 주어진 거다. 그죠? 그 다음에 AN, BN의 길이는 루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AN, 요거를 요 식을 쓸 때 제곱을 쓰는 게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과 같겠다. 그래서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의 제곱은요. AN 빼기 BN의 제곱 포함 2의 AN 빼기 2의 BN의 제곱은 요걸 제곱한 10 n제곱이 된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연립할 수 있죠. 어떻게? 자, 양변에 요걸 곱하면 요 위에 2의 bn 빼기 2의 an은 3 곱하기 bn 빼기 an.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죠? 그럼 얘가 an 빼기 bn의 제곱 포함. 요 자리에 요거 대신 요게 들어가면 9 곱하기 bn 빼기 an의 제곱은 10n 제곱 이렇게 식이 나오겠네. 그럼 얘가 10개 bn 빼기 an의 제곱이 10n 제곱이 되고 이렇게 약분하면 bn 빼기 an은 n이 되겠다. 그죠? bn이 an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n이라고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할 게 뭐가 있나?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를 또 읽어봐. 자, y는 x 위에 중심이 있고 an, bn을 지나는 원이 있대요. 그러면 요 점도 지나고 요 점도 지나고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그림이 요런 원이 있대. 근데 이 원과 y는 로그 2x. 야, y는 로그 2x는요. 얘랑 역함수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 y는 x에 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서 야, 요 점을 대칭 이동한 점이 이 점이고 요 점을 대칭 이동한 점이 요 점이 되겠다. 그런데 이 원과 로그 2x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중 큰 값, 요 두 점 중에서 x좌표가 큰 요 점의 x좌표를 xn이라고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얘네들이 대칭인 걸 이용하면 자, 요 점의 좌표 x좌표가 xn이고 y좌표를 yn이라고 그러면요. 얘네들이 서로 대칭인 거니까 얘랑 같겠네. 이게 b의 n제곱이 xn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xn을 구해서 x1, x2, x3의 값을 구하라는 게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xn을 구하라는 건 2의 b의 n제곱을 구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요거를 더 연립을 해줘야 되겠어요. 얘하고 여기 나와 있는 식 중에 어느 식을 연립할까? 요걸 연립을 할까? 그러잖아. 요걸 연립을 하자.
어딨지? 요 식은. 자, 얘는요. bn 빼기 an이 얘가 n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위에 2에 bn 빼기 2에 an 대신에 얘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an은 bn 빼기 n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an 대신에 bn 빼기 n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얼마인 거야? 예. 3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2의 bn 빼기 2의 bn 빼기 n 3n이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얘는요 2의 bn으로 묶어줄 수 있잖아. 그럼 얘는 1만 남고 얘는 2의 마이너스 n제곱만 남겠지. 그죠? 2의 n제곱분의 1이 남아서 그게 3n이 되겠네. 요거 정리하면요 얘는 2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bn이 3n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를 요거에 관해서 정리한 xn은요 이거의 역수를 양변에 곱하니까 3n 곱하기 이거의 역수 2의 n제곱 빼기 1분의 2의 n제곱 요게 xn이 되겠다. 응? 그래서 여기다가 x1 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는 1 집어넣으면 그럼 뭐 1 되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가 되죠. x1은 6인 거야. 그치? x2는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빼기 1 3분의 여기다 2 집어넣으면 6 곱하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가 되니까 요거 약분해서 x2는 8이 되겠다. x3는요 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8 빼기 1 7분의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 곱하기 여기다 3 집어넣으면 8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7분의 72 이거 3개 더하면 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얘는 유형 문제였지. 야,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서는 이 x제곱과 로그 2의 x가 서로 역함수인 관계야. 그래서 그걸 이용한 문제가 되게 좋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보는 문제였네. 잠깐만 쉴게요. 5분만 목이 아파서 여기까지 일단 볼 수 있는 거 좀 봐주시도록 합니다. 아유 이게 좋은 문제야. 공유 코드를 이따 넣으면 되겠고 지금 모두 솔직히. 자 여기 15번 문제는 연역적 정의가 주어진 연역 추론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보는 정의가 주어져 있다고. 근데 이거를 추론을 얘는 발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역적으로 추론을 해야 돼. 연역적으로 추론을 한다는 거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연역적 추론이야. 일단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두 가지인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어떻게 해야 돼? 미분해야지. 그래서 이 식을 딱 보고 이걸 미분할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최근 풀었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어떤 게 있었냐면 x f 프라임 x 더하기 fx 얘가 뭐니? x fx의 도함수지. 얘는요 x fx를 미분한 거야.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요 적분 구간에 이렇게 x가 있는 거 이걸 미분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걸 볼 수 있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보도록 하죠. 이거 일단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미분하면 요게 여기로 들어가서 x fx 더하기 요거 x가 여기로 들어가서 x gx 이거 미분하면 12x 세제곱 더하기 24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지. 그치?
근데 양변을 x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fx 더하기 gx. 양변을 x로 나누니까 12x 제곱 더하기 24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fx가 얘네 x g 프라임 x 더하기 gx. 가 이건 거야. 그죠? 근데 얘가 누구라고? 얘는요 x gx의 도함수인 거야.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x gx가 되고요. 그거는 이걸 적분해야지. 그죠? 이걸 적분하는 거죠. 똑같이. 그럼 얘는 4x의 세제곱 더하기 1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c가 됩니다. 여기서 c를 처리하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문제에서 fx, gx가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gx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x 곱하기 gx가 얘가 되려면 얘가 0이 돼야만 되는 거야. 다항함수 gx하고 얘를 곱해서 얘가 나오려면요 얘는 0이 돼야지. 그래서 양변을 x로 나누니까 gx는 4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6이었다. 그 다음에 이거 여기다 넣고 계산하면 땡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문제에 사용될 게 뭘지를 이론을 예상을 하고 연역적으로 추론을 해야 된다. 연역적 정의가 주어지고 발견 추론해야 될 게 있고 연역 추론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얘는 풀기 위해서 이거 알아야 되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 두 가지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 풀이가 되게 짧죠. 그래서 연역 추론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풀이가 짧아서요. 문제의 핵심을 딱딱 짚어갖고 풀면 되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 그 다음에 풀 문제는 몇 번이야? 장문과 문제가 없다가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도요. 연역적 정의가 주어진 연역 추론 문제예요. 이게 이런 정의는 처음 보는 정의잖아. 물론 이런 유형의 정의를 우리가 많이 봤지만, 자,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그래프가 여기가 0,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라고 하는 사인 x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는데, 자, 0부터 파이까지는요, 이 사인 x에서 1을 빼래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까지 내려온 요 그래프가 요렇게 되겠다. 그세요? 예. 그런 다음에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얘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하래.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이건데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하면 이렇게 키가 더 커지겠지?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얘 요렇게 그래서 fx라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fx는 ft, 얘는요 y는 fx하고 y는 ft, 얘네들의 교점이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의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t 값을 가져오래. 얘는 지금 이 문제는 여기다 t에다 값을 대입하면 어떤 상수가 되는 상수함수거든. 그래서 이 fx랑 상수함수가 교점이 3개가 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소리야. 교점이 3개가 되는 경우는 2개가 있죠. 얘가 y는 마이너스 1인데요. 얘가 y는 0이 되는데. 요 2개의 상수함수하고의 교점이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t값은 어디야?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t에 들어가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면은요 0, 파이, 이 파이인 거지. 그죠? 그리고 함수값이 0이 되게 하는 t값은
요거 세 개가 되겠네. 그치? 여기는 얼마? 2분의 8. 여기는 이걸 알파, 이걸 베타라고 놓을게요. 이걸 다 더하라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이었어. 근데 이거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3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잖아.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각각의 좌표를 구하기보다 얘네들이 2분의 3파이의 대칭하느니,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중점은 2분의 3파이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3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거고요. 6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13파이가 되는 거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주어진 문제예요. 얘도 발견 추론을 한다기보다는 연역 추론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이론책 지금 풀이가 짧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다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거야. 야, 이 방정식의 근은 요 두 그래프의 교점이다. 근데 얘를 이해해야지. 얘는 상수함수인데 t값에다 얼마를 대입해야 이 상수함수가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였어. 그 부분이 우리가 출제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었다고. 그걸 기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 자, 뒤로 넘어가서 21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도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기보다는요, 연역적 정의가 주어진 추론 문제야. 얘는 발견 추론을 했었어야 돼. 뭘 딱 알고 푸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따라가 봐야 된다고. 미로 찾기 하듯이.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 주어진 얘는요, 본 적이 없는 문제가 주어졌고요. 선생님한테는 솔직히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가. 선생님 개인적으로 나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 왜냐면 방향을 잡기가 힘들었다고. 딱 보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었을 거. 이거 샌드위치 정리 써야겠네. 양변의 극한을 취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렇게 들어갔더니 풀이가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의 방향을 찾아갈 힌트는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였던 거예요. 그런데 구하라는 게 f'3을 구하래. 야, 그러면 f'3을 구하려면 지금 이 식을 만족하는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니까 1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얘는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f'을 구해야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a, b 값 두 개를 구하면 되는구나. 이 식을 이용해서요, 구할 수 있는 조건 두 개가 있으면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얘는요, 얘하고 얘가 같게 되는 k의 값이 있을 거라고. 얘네들이 같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정리를 쓰듯이 얘네들이 언제 같게 돼? 일단 얘가 이 연역적 추론을 들어갈 때 해볼게. 얘네들이 갖게 되는 값을 찾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이긴 했습니다. 4k제곱 플러스 14k하고 2k-8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넘겨서 정리하면 4k제곱 더하기 12k 플러스 8은 0. 그럼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는 0. 뭐야?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는 0이니까 k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일 때 이 두 값이 같게 되니까 식이 나오는 거야. 식이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문제는 A, B 두 개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봅니다.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얘가 얼마 돼? 마이너스 10 2분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1 빼기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K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저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2분의 F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빼기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씩을 얻는 거죠. 여기서 자 F1 빼기 F 마이너스 1은 얼마? 마이너스 20 양변이 다 마이너스 20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식은요 F0 빼기 F 마이너스 1 양변에 이입해서 마이너스 24 그래서 이렇게
두 식을 이용해서 저 식에 A, B 값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예. 자, 이제 여기다 푸는 거지, 저기다. 어떻게 풀어? 자, F1이 얼마야, F1은? F1은요,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F-1.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근데 얘네들이 빼면, 이거 빼면 어떻게 돼? 이거 둘이 빼면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 아니니? 그치? 여기서 이거 빼면 없어지고 2B가 되니까 B가 마이너스 10이라고 바로 나오는 거야. B는 마이너스 10인 거지. 그 다음에 F 얼마? F0. C네. F 마이너스 2. 저 식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돼요. 이거 빼주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빼면 얼마지? 마이너스 24가 나와야 돼. 근데 이거 둘이 빼면 얘만 없어지고요. 얘는 8 마이너스 4A 플러스 2B가 되는 거죠. B가 마이너스 10인 걸 구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0 아니냐?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절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남았어요. 마이너스 4A가 돼서 A는 3 아닌데 아까 풀었던 거랑 다른데 A는 3 아닌데 젠장할 B가 일단 틀렸다. 그 2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20 아니에요? 2 플러스 2B 아니에요? 뭐라고? 2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20 2 플러스 2B? 빼기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위에서 아래 뺐지? 네, 그래서 2 플러스 2B 아, 2 플러스 2B가 되는구나. 위에서 아래 빼면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1인 겁니다. 그러면 B의 마이너스 11이면 이거 마이너스 22가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4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 돼서요. A가 2분의 5가 그래서 A가 2분의 5니까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2분의 5지 플러스 2분의 5 x제곱. 그러나 B가 마이너스 11이라 마이너스 11x 플러스 C였던 거야. 그래서 f 프라임 x를 구하면 3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1이라 f 프라임 얼마를 구하라고? 3 집어넣으면 27 플러스 15 마이너스 11에서 32 답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어렵게 주어지는 문제는 일단 연역적 정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처음 보는 듯한 또는 어디서 본 듯한 정의가 주어지고 그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연역적으로 풀어야 될 때가 있고 단련적으로 풀어야 될 때가 있다. 지금 얘는 이걸 할 수밖에 없었어. 그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였다고. 이 두 값이 같아지는 K값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좀 어려웠죠. 자, 그런데 이거 문제를 풀 때요. 선생님은 솔직히 나 혼자 풀 때도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한 50분 안에 끝까지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야 1번부터 30분 가는데 50분 안에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못 푸는 문제가 개인별로 다르죠. 선생님은 그 체크했던 문제가 7개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서 7개를 답을 못 내고 50분 동안 푸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50분 동안 7문제 풀었어. 근데 여러분은 7개면은 1등급이 나오려면 보통 7개가 남아요. 1등급 나오는 애들이 6, 7, 8개가 남아. 처음에 끝까지 갈 때. 8개 이상이 나오면 1등급이 못 갑니다, 사실. 근데 2등급을 가려면 한 10개에서 한 11개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2등급이 목표면 10개에서 11개 정도 남기고 30번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50분 남잖아, 그치? 그 50분 동안 다시 보고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서 한 4문제 풀고 그럼 한 6개 남았잖아, 그치? 세 번째 다시 보면서 한 2, 3문제를 더 풀어야 1등급에 또는 2등급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가 이거 계속 붙잡고 늘어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안 풀린다고. 근데 다시 갔다 오니까 보여. 솔직히 이건 세 번째 봤어, 선생님. 다른 문제는 두 번째 볼 때 보였는데 선생님 눈에 이 문제가 세 번째 볼 때 보였다고.
왜? 처음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도 두 번째 처음에 고민을 하고 넘어간 다음에 두 번째 볼 때 떠오르는 문제들이 있어.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떤 문제 세 번째 볼 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면서 뭐 12문제가 나왔어. 그치? 그럼 다시 가면서 거기서 몇 문제 해결하고 다시 오면서 또 몇 문제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도 있어요. 어떤 이론이 있냐면 쉬운 문제만 풀면 뇌가 활성화가 안 돼. 이 이론에 의하면 오히려 가장 어려운 문제부터 풀어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선생님이 최근에 접한 이론이에요. 선생님도 자꾸 뭐 읽어보잖아. 교육에 관계된 기사 같은 거. 근데 교육에 관계된 최근 기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드라마에서 본 내용이에요. 어떤 드라마에서 본 내용인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쉬운 문제보다 드라마가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어떤 연구에 의하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 근데 어려운 문제부터 푸는 애들이 점수가 더 좋대. 걔가 똑같이 시험을 보는데 쉬운 문제를 먼저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를 먼저 푸는 게 그 시험 점수가 더 잘 나온다라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그건 왜 그럴까? 왜냐면 쉬운 문제를 먼저 풀다 보면 뇌가 자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다 보면 뇌가 활성화가 되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쉬운 문제를 보면 문제가 더 쉽게 풀린대. 그런 이론도 있는데 그 선생님이 아직 검증을 못했어. 근데 내신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 근데 이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 찾고 있다가는요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이론이 맞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미적분으로 넘어가서 미적분 한 문제만 더 보고 선생님이 또 잘해줄게요. 자, 미적분 문제 중에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거 지금 20번 문제. 20번 문제는요 3점짜리였는데 어려웠잖아. 그치? 이런 거는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불러요. 이건 추론 문제가 아니야. 정해진 풀이가 딱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이건 정해진 풀이가 딱 있는 거지. 단지 풀이가 어려울 뿐이야. 계산이 좀 복잡했죠. 자, 얘는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부피는 인테그랄 sx dx다. 넓이를 a부터 b까지 모으면 부피가 된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 얘는 이거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였죠. 그런데 단면이 어떻게 돼요? 단면이 x좌표가 x일 때 단면. 지금 여기를 x라고 하면 단면인 얘가 반원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면의 넓이 sx는요 2분의 1 파이 r 제곱이었던 거다. 근데 반지름이 얼마예요? 지름을 가리켜 줬잖아요. 이게 지름인 거죠. x좌표가 x일 때 이 길이가 얘라고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반지름은 얘를 일어나는 x 루트 x 사인 x 제곱이었던 거지. 그죠? 그러면 r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에 얘를 제곱하면 x 제곱 곱하기 x 사인 x 제곱이었던 거지. 그지? 그럼 이 sx를요, 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모아야 되는 거야? 이거의 부피를 구하려면 6분의 파이, 루트 6분의 파이에서 루트 2분의 파이까지를 모아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부피는 인테그랄 루트 6분의 파이에서 루트 2분의 파이까지 이거 2분의 파이 x제곱 x 사인 x제곱 dx. 여기서 8을 눈치를 채야 돼. 야, 범위가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구할 거야? 그치? 야,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t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뭐가 되겠어? 야, 얘를 미분하면 2x dx 붙이고 얘 미분해서 1 곱하기 dt를 붙이니까 x dx군요. 2분의 1 dt가 되는 거지. 요게 2분의 1 dt가 되는 거다. 치환적분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x에다 루트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t는 6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루트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t는 2분의 파이가 되겠다. 그죠?
그리고 얘가 t고 얘가 t니까 t sin t. 그치. 그리고 x dx가 2분의 1 dt. 그리고 앞에 상수가 2분의 파이가 있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풀어줄 거거든요. 요거 앞으로 빼 4분의 파이 곱하기 인테그랄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x sin x dx. 선생님 이거 부분적분 해야겠는데? 그 선생님 부분적분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부분적분. 아예 정적분을 부정적분을 구해서 가자고 얘기했죠. 그래서 인테그랄 x sin x dx. 이게 적분가가 높으니까 적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아니지. 적분하면 그냥 코사인 x가 되잖아. 헷갈려.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지. 미안.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대로 마이너스 인테그랄 적분 마이너스 코사인 x dx 곱하기 2의 미분한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코사인 x에다가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사인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앞에 4분의 파이 깔아주고 마이너스 x 코사인 x 그 다음에 t를 갖다 다시 이거 t였는데 그죠? 근데 t가 x가 이 사람은 똑같은 거니까 아무튼 t 그다음에 더하기 sin t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다 그죠? 이거 풀면 어떻게 돼요?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냐? 0이지. 그래서 0 더하기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 되는 거지. 그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더하기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를 정리를 해보면 이거 정리하시면 답이 될 거예요. 정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한 번 더 5분 쉬고요. 한 번 더 5분 쉰 다음에 뒤에 몇 문제 남았어요? 28, 29 두 개 남았지? 두 문제 마무리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쉴 테니까요. 나를 위해서 쉬는 거야. 니네를 위해서 쉬는 거 아니야. 자, 28번에 이용된 거 우리 셀에서 역시 배웠던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a의 함수값부터 b의 함수값까지 fx의 역함수 dx 이거 둘이 넣은 거 윗끝의 곱인 bfb 마이너스 아래끝의 곱인 afa 지금 저 문제에서 이게 이용이 됐죠. 역함수 나오면서 역함수하고 적분을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센 문제가 오래됐으니까 이 이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y는 fx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y는 x가 있으면 이거의 역함수는 대칭이니까 y는 f 역함수 x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런데 요쯤이 a고요. a를 좀 더 바꿔. 자, 요쯤이 a고 요쯤이 b야. 그럼 여기가 fa, 여기가 fb가 되는데 이게 y는 x니까 점점점점 여기가 fa, 여기가 fb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지? fx의 a부터 b까지의 정답분, 그지? 얘는 뭐죠? fa부터 fb까지 역함수의 정답.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요 넓이가요? 요 넓이하고 똑같겠네.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는 거 요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넓이는요. 요 직사각형의 넓이 b 곱하기 fb에서 요 직사각형의 넓이 a 곱하기 fa를 빼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연역적 정의가 주어진 연역적 추론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g의 역함수 x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쓰일 게 뭐냐면 얘는 지울게요. 예. 일단 이 문제에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x dx 더하기 인테그랄 g의 역함수 x dx. 네. 야, 지금 여기서요. g0이 얼마니?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사인 0은 0이니까 0이 된다. 야,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그다음 g1은 얼마일까? 사인 파이가 여기 0이 돼서요. 여기에 1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되고 여기에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g1은 1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g0인데 이게 0이고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가 g1인데 이게 1이다. 얘네들이 더한 건 윗끝의 곱이 1 빼기 아래 끝의 곱이 0이 돼서 얘랑 얘를 더하면 1이 되는 거야. 이게 여기 이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뇌에서 봤던 테크닉들이 나와. 선생님도 좀 놀랐어. 우리 최근 평가 문제 풀 때 세뇌에서 봤던 테크닉도 거의 이용이 안 됐잖아.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얘하고 같대잖아.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g의 인버스 x 이거는 얘는 2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인버스 ex 사인 파이 x dx 더하기 4분의 1은 1이다. 그런 다음에 얘도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gx가 얘랑 같다잖아. 그치? 그럼 얘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프라임 2파이 사인 파이 x dx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요건 빼서 x dx. 이게 성립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3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프라임 ex 사인 파이 x dx 더하기 이건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1이 되는 거지? 예, 요거 1로 넘어가면 얼마가 남습니까? 4분의 1만 남겠네. 그지? 그리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프라임 ex 사인 파이 x dx 12분의 1이라는 식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구하라는 게 뭐야? 이거잖아. 치환해야겠는데? 그치? EX를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럼 적분 구간이 어떻게 바뀌어? 0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지. 그치? F 프라임 EX 대신에 T 집어넣고 사인 그런 다음에 X는 2분의 T가 되니까 2분의 파이 T 그 다음에 이거 양변 미분하면 2dx는 dt가 되니까 dx는 2분의 1 dt가 돼서 이게 12분의 1인 거야. 그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6분의 1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 프라임 t 사인 2분의 파이 t dt는 6분의 1인데 지금 얘를 구하려면 얘를 부분 적분해줘야겠지? 그잖아. 얘가 적분가가 높다고 생각하고 부분 적분해주면은요 적분 그대로 이거 적분하면 ft 그대로 사인 2분의 파이 t 0부터 2까지 그지? 그 다음 빼기 인테그랄 적분하면 ft
얘는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미분해야 되니까 속미분한 2분의 파이 곱하고, 그지? 그리고 사인 미분하면 어떻게 되더라? 코사인 2분의 파이 t가 되겠지. dt. 이거는 6분의 1인 거잖아. 그지? 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가 돼서 0 집어넣어도 0. 이거 계산하면 0인 거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역수를 곱하면 인테그랄 여기 적분관 0부터 2까지 ft 코사인 2분의 파이 t dt. 이거 역수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어떻게 되냐? 곱하기 마이너스 파이분의 2 하면 마이너스 3파이분의 2가 되겠네. 정말? 3파이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지? 답이 마이너스 3파이분의 1인 거지. 아니, 여기 부분적분은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있는 제 포인트는 이것을 뽑아다 풀어주는 거였습니다. 자, 일단 두 문제 빼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이해할 만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설명은요. 예, 이해할 만하셨을 거고요.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를 한번 더 볼게요. 뭐냐면 여러분이 평가원 문제 우리 적분이 좀 아직 약하긴 하지만 예, 적분을 봐야 되긴 하지만 다음 주에 적분을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작년 수능을 한번 봐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을 좀 찾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튼 이번 주부터는 계속 일주일에 하는 모의고사를 보자. 작년 9월하고 적분 수능 보고 나면요, 그다음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그리고 작년부터 체계가 바뀌었어요, 좀. 작년 수능부터. 예. 그래갖고 작년 서바이벌을 좀 보도록 할게. 그래서 선생님 작년까지 강의는요, 3년 전 그 서바이벌을 이용을 했거든. 왜 그랬냐면 되도록 최근 서바이벌을 안 쓰는 거야. 이유는 혹시라도 3년 전 자료는요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평가원이나 수능을 출제하고 나서요 최근에 출제된 문제들을 다 가져다 검토를 해요. 비슷한 문제가 있고. 근데 작년 수능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와갖고 큰 문제가 됐잖아.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명한 문제집과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큰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출판된 올해 거 특히 올해 건 반드시 검수하고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작년 거까지 검수를 합니다. 작년 거까지 검수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옛날 걸 보는 게 더 좋기도 해요. 그 선생님 다음 주에 조금 고민을 해볼게. 작년판 좀 보면서 우연이라도 뭐 비슷한 문제가 안 나온다고 작년이나 올해 거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정리하고 집에 가도록 하자.